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네. 얼굴이 조금 어둡게 나오나요? 어쨌든 이 영상을 드디어 찍게 되네요. 진짜.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제 책이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날에 최소한 판매가 시작되는 날에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쁩니다. 네. 일단은 너무 어둡죠? 이제 드디어 제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일단 제 책인 이제 나른한 한 번만 더는 영어로는 Once Again or One More 이고 이제 부제는 가질 수 있던 것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만. 그래서 그냥 할게요. 일단은 제 첫 시집인 나는 한 번만 더는 제가 22살 때부터 30 직전까지 쓴 심한 모은 작품집이에요. 개인적인 가정사나 아픔, 사랑, 우정, 그 밖에 이제 청춘이라면 또 대한민국을 이제 30년 동안 산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일들이나 감정을 이제 시로 풀어 쓴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시집의 키워드는 젊음과 청춘, 그리고 그 젊음과 청춘을 이제 내려놔야 하면서 이제 겪는 혼란과 혼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 책을 낼 계획이 없었고, 제가 이제 2023년 9월에 책 3권을 동시에 출판을 했는데 그 다음 책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이죠. 이 책의 이제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29살을, 그러니까 한국 나이 29살을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좀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저는 20대를 통틀어서 아니다. 어쩌면 29년이라는 인생을 통틀어서 29살을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제가 그 앞선 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쓴 시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갔고, 마음이 많이 가면서 시집을 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일단은 저는 시가 문학에 있어서 가장 깨끗한, 정말 가장 깨끗한 순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집이라면은 나의 인생에 어떤 가장 순수한 결정체, 바다,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제가 9월달, 그러니까 첫 출판을 기념하고자 한 첫 사진 개인전에서 이제 이 시집을 이제 편집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편집에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원래 글을 이렇게 직접 쓰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쓰는 스타일인데 시는 유독 아이폰 메모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 완성된 시도 있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어나 문장만 있는 그런 시가 많았고, 그 시들을 이제 한 편의 그러니까 문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락을 시로 만드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은 시는 중학생 때로 이제 추정을 하고 시를 못 쓰다가 22살 때가 돼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보이나요? 2017년 10월 7일이네요. 네. 그래서 2017년 10월 7일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게 짧아 보이네? 네. 그래서 185편에 이제 5개의 메모를 했고, 이제 그 외에도 직접 이제 글로 또 쓴 시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제가 이렇게 그 파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를 만들어내면서 총 186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 책을 보면은 일단은 맨 뒷장에 이렇게 파편과 완성작을 쓴 그 원고를 이제 직접 이렇게 스캔해서 놓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조금 더 작가의 마음, 작가가 이제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시를. 네. 혹은 다 읽고 나서 이 파편들이랑 원고 이제 손으로 쓴 거를 보면서 아,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좀 작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날짜가 결국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여기 만약에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시작 날짜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한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 날짜 기록이 이제 제 시를 읽는데 또 다른 재미의 열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집의 또 다른 특징을 또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 이름은 연한 분홍색으로 이제 해놨어요. 근데 책은 보면은 굉장히 비비드한 분홍색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 이제 벚꽃 아시죠?
벚꽃은 연한 분홍색이잖아요. 사실은 그 연한 분홍색의 꽃이 저의 꽃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시절의 나, 그 시절의 나를 연한 분홍색의 벚꽃은 되지 못했지만 그 시절에 이제 내가 이렇게 186편의 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답니다. 약간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진짜로 그거는 제가 의도를 한 거고 원래는 이 테두리, 여기 이 테두리까지 제가 분홍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인쇄하고 이제 재단상에서 조금 이렇게 고르지 못하게 이제 커팅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뺐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그마한 재미를 네, 같이 작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고 이 디자인이 시집에 반영이 됐고 그게 내가 읽는 어떤 순간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꼭 해주면 좋겠어요. 생각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제 시의 특징은 일단은 당연히 제 특유의 어떤 서정성과 실험성이 담겨 있고요.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이 읽지 않은 이상 제가 어떻다고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뉴진스 느낌, 뭐 에스파 느낌, 뭐 이거를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분들의 어떤 노래와 사진을 보지 않는 이상 탁 캡처하기가 어렵잖아요. 탁 파악해내기가. 그런 것처럼 제 시의 어떤 느낌이나 제 작품의 느낌도 직접 읽어봐 주시면 어떤 느낌이다라고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어쨌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 시에는 이렇게 한자도 섞여 있고 또 영어도 썼고요. 그렇게 일단은 언어를 여러 개, 여러 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몇 개 쓰면서 다른 시들과 조금 차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담겨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 달이 떠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이제 언어적인 변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그런 이제 중의성, 의미적인 이제 중의성이나 이제 운적인 그런 변주를 여러분이 직접 시집을 읽으면서 이제 살피면은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 말의 그러니까 그 글에서 느껴지는 이제 스타일이나 이제 리듬 같은 거를 네, 이 시집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네요. 설명을 네, 차근차근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이번 책에는 이렇게 네, 사진까지 담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앞선 책 3권에서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책에는 사진을 넣고, 사진을 넣은 이유는 그때 그 장면에서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시를 작성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시를 동시에 감상하면서 감정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청춘 시집이라고 명명했거든요. 저는 사실 청춘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저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 불리는 그 청춘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29살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 시집을 편집하면서 나만의 청춘이 있고 우리는 우리 모두 각자의 청춘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청춘 시집이라고 명명했고, 보이나요? 네, 청춘 시집이라고 명명했고, 그래서 제가 마케팅 그 캐치프레이즈 홍보 문구를 청춘 시집이 되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또 개인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애플 뮤직에서 그 오혁 가수 오혁을 청춘 보컬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청춘이라는 단어를 뭔가 붙일 만한 일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드디어 네, 청춘 시집을 만들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청춘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0대인 분들, 20대인 분들은 진짜 청춘의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제 시집을 읽으면서 지금 내 청춘은 어떤 색깔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과 구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같은 이제 30대, 저 사실 근데 만 29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 분들은 청춘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추억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그런 정리를 한 번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5, 60대 또 그 이상 연령대인 분들은 청춘을 한 번쯤 소외해보면 좋겠네요. 또 그리고 청춘 같은 마음의 청춘을 계속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집은 결론은 모든 연령대가 읽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가 돼요. 이 연령대 분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이 연령대 분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그게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청춘 시집이 되다라는 문구를 영어로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어떤 문장을 만들면 그거를 좀 영어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청춘 시집이 되다는 특별히 My Girlhood Became Poems라고 적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몇몇 분들은 왜 youth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girlhood라는 단어를 썼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집에 분홍색을 왜 썼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녀소녀한 거. 우리는 지금 요즘 말로 소녀소녀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는 바지보다 치마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때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요조숙녀 같다고 요즘도 요조숙녀라는 말을 쓰나요? 그래서 요조숙녀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좀 하늘하늘하고 좀 그런 걸 네, 치마 입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중고등학생만 되면서도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감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튀면은 그다지 미덕이지 않아가지고 순화해서 미덕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핑크색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그다지 그러니까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이 시집을 이제 이 색깔을 분홍색으로 제가 만들면서 이제 그런 어렸을 때를 굉장히 많이 회상하게 되고 또 많이 이제는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 시집을 읽는 분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 시집을 읽으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데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문구를 youth나 뭐 childhood가 아니라 girlhood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하이틴 컨셉을 제가 이번 책 홍보 컨셉으로 잡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하이틴 영화에 나올 법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생활을 굉장히 저도 꿈꿨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홍보하면서 그때는 당연히 이룰 수 없었던 거를 컨셉으로나마 표현해보자. 잠깐이라도 그 꿈이 되어보자. 라고 실현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시집의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집의 제목, 그러니까 모든 책이 마찬가지지만 제목은 얼굴이잖아요. 저는 책 표지가 얼굴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은 책 제목 자체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한 번만 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가질 수 있던 것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원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긴 제목이 조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헷갈려서 뭔가 다른 제목을 고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한 3,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제목을 고안해내기까지. 그래서 나는 한 번만 더는 제가 이제 시집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고 또 이제 전시회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청춘은 다시 돌아올 일 없겠지만 이 청춘에서 겪었던 마음가짐은 한 번만 더 네, 이런 의미예요. 설명도 좀 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편집하면서 일단은 작가 입장을 떠나서 편집자 입장이 됐을 때 이 시를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 옮기면서 정말 많이 읽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오타도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다 읽고 나면 정말 딱 이 제목에 안착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Once Again or One More 이라는 이제 영어 제목을 짓게 된 거는 이것도 조금 의미심장하게 봐주면 좋겠는데 당장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시집을 한번 읽어보고 추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Once Again or One More의 의미를 설명을 직접 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 시집에서 이제 시의 주인인 작가가 이제 좋아하는 시를 이제 뽑아보려고 하는데 저 사실은 서점 온라인 거기에 상세 페이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서재 정보로 이제 뭐 대표적인 어떤 시나 그런 책의 일부를 할 때는 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적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 시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것보다는 너무 아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아끼는 186편을 다 아끼니까요. 그래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골라보자면 53쪽에 있는 아카시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시절이라는 소설을 썼기 때문에 잠깐 혼동했는데 이 시는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아카시 꽃을 보면서 추억한 건데요. 아카시 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어린 시절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내 어린 시절이 좀 파괴되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만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아카시이라는 시에 굉장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카시이에서 이제 뭐
구수한 누룽지, 그리고 따사로운 할머니의 손길이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이게 저한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가족들이 와, 쟤네 여기 기억력이 좋아라고 할 정도로 기억력이 진짜 좋았어요. 네, 생각이 나요. 내가 기억력이 정말 좋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 맨날 엄마한테 엄마 우리 그때 뭐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 하면은 엄마가 맨날 너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니? 라고 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자세한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 속에서 겪었던 감정은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 그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추억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를 쓰는데 굉장히 이제 중점이 됐던 그 이야기가, 그 어렸을 때 이모랑 엄마가 저를 잠깐 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어디를 다녀온대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느낌으로는 5살도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할머니가 항상 무서웠고, 할머니는 정말 이렇게 가끔씩 친구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는 그런 할머니 나 이거 해줘 뭐 이런 반말하는 그런 거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하는데, 일단 할머니가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좀 저는 항상 위험을 느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더 그랬고, 근데 할머니가 너무 낯설었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막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근데 엄마는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서러워서 막 소리내서 엉엉 울었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도 쓸어주고 뭐 어떻게 했는데 저는 눈이 계속 따가우니까 왜 따가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울다가 할머니가 결국에는 저를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그때는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그 산 있잖아요. 평대 같은 거? 마루?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좀 주면서 그거를 이제 먹게 했는데, 이제 다행히 눈이 점점 안 따가워지고 그 누룽지를 먹었는데 누룽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물우물 먹으면서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고, 그때 막 햇볕이 따뜻하고 막 그랬는데 막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랑 이모한테 할머니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이제 애가 이제 혜리가 막 울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데리고 나왔다 하니까 그 이모가 이제 방을 가보더니 거기에 양파가 있었대요. 할머니가 그때 저를 거기 두고 양파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니까 저 지금도 그런데 그런 그 맵싸한 그 공기에 눈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니까 눈이 얼마나 더 순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이제 막 쓰다듬어주고, 이모가 그 롯데샌드 그 파인애플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먹고. 근데 그때 먹었던 누룽지 맛이,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 추억 때문에 저는 햇빛을 맛볼 수 있다면은 누룽지를 마실 거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아카시이라는 시에는 그런 비화가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거는 어떤 시라고 좀 특정해서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작가로서 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평범하게 산다는 자체를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회사 생활을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작가로서 사는 거에 굉장히 매진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연락을 못했어요. 친구로서도 연락을 못했고 제가 친구로서라고 말한 이유는 좋아한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바람은 있었어요. 처음 그 출판한 책 3권을 그러니까 출판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내 책 3권 딱 주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너 좋아했다고 너 좋아했는데 나한테는 작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작가가 되는 게 너무 나한테는 그게 중요해서 너를 좋아한다고 믿을 수도 없었다고. 근데 나 사실은 너 되게 좋아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 이제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고백도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그분을 사랑했던 좋아했던 마음을 숨겼던 그 시간들을 이제 여러 시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으로 제가 남겼거든요. 어떤 시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네, 뭐 지금 혹시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 그 시를 한번 이 시집에서 찾으면서 저는 그 짝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잊으면 좋겠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시집을 통해서 특히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지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프기 싫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털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에는 여러 가지 색깔과 모습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 감정을 느끼는 거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남길 수 있는 거는 글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문학을 읽는 이유이고. 그래서 조금 얘기가 광범위해졌는데 어쨌든 짝사랑하고 있는 분들은 네, 그 마음을 제가 이 시로 남겼던 것처럼 아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시가 있는데 제목은 인절미인데 인절미에 대한 시가 아니거든요. 이제 인절미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네, 제가 키운 강아지는 아니고 제가 그 서점에서 매니저 일을 할 때 퇴근을 하는 길에 그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서에서 얼마 전부터 강아지가 보이는 거야. 근데 너무 조그마한 강아지 진짜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망설이다가 퇴근하는 길에 용기를 내서 갔는데 어떤 소방대원분이 강아지랑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강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또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강아지랑 이렇게 놀았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인절미였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됐다고 하셨나? 그때? 네,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뭐 그럴 여건도 안 되고 또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네,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 기회가 되면은 그 소방대원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강아지를 인절미를 보러 왔는데 우리 인절 우리 인절미가 진짜 예뻤어요. 우리 인절미랑 놀면서 진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잊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행복했어요. 놀면서 강아지랑. 1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순식간에.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면은 해가 져 있어.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절미가 진짜 귀여웠던 게 애기니까 막 저랑 이렇게 막 놀다가 갑자기 자요. 갑자기 집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저는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거 왜 잘까? 잘 놀다가 진짜 갑자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싶나 보다 하면서 이제 토닥토닥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이제 좀 완전히 잠들었겠지 하면서 살짝 일어나서 이제 좀 가려고 하면 가다가 뒤로 싹 돌아보면은 갑자기 인절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또 가가지고 왜 깼어? 하면서 또 다시 가면은 또 갑자기 또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러면은 또 토닥토닥 해주다가 이제 좀 됐거니 하면은 가면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네, 가다가 뒤돌면 또 깨어있고 가다가 뒤돌면 또 깨어있고 또 잠들어주면 또 가려고 하면은 또 네, 벌떡 일어나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잘 잊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네, 사랑을 만질 수 있다면은 우리 인절미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 느낌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인절미와의 추억을 네, 시에 담았습니다. 인절미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인절미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잠깐 이제 그 데려오셨던 분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데려오셨던 거여가지고 네, 더 이제 좋은 집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때 리트리버이기 때문에 리트리버는 아기 때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만한데 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의 모습이 저한테 평생 남아있게 돼서 그거를 그때 제가 인절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인절미로부터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그걸 시로 남겼고요. 인절미가 시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물론 지금 너무 인절미가 행복하겠지만 그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 반려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의도치 않게 제 의지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 분들이 인절미라는 시를 읽고 그 아이와의 행복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절미를 아꼈던 마음처럼 그런 마음처럼 인절미라는 시를 읽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인절미를 이제 인절미와 같이 살고 계시는 보호자분이라면 제가 인절미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인절미를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런 행복함이 있는 인절미라는 시를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 시에는 어떤 게 특징이라고요? 그런 이제 여성스럽고 요조숙녀다운 거를 좋아했던 저의 특징을 확실하게 드러낸 책이고 그리고 한글의 묘미를 살리는데 굉장히 이제 중점을 많이 둔 시가 많고요. 그리고 7년 동안 186편의 시를 쓴 거라는 거. 저는 시를 많이 썼다라는, 그러니까 내 청춘에서 시를 186편을 썼다라는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책도 썼죠. 세 권의 책.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 4권을 쓰는데 제 청춘을 다 바쳤네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한자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그런 언어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한 작가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집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책을 소개하는 첫 영상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지금 새벽 5시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일단 첫째로는 이 시집이 인쇄되기까지 신경 써주신 분들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떤 구상이 이렇게 실물로 구현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손을 보태주셨다는 점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집이 팔리려면은 서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점, 네, 그리고 뭐 도매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배본 해주시는 네, 관계자분들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뭐 사원, 대리 뭐 이렇게 진급하면서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작정 이제 부딪히면서 일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란 점이 되게 많은데 그 모자란 점을 그 서점, 배본사, 그리고 도매상 그런 모든 책과 출판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리고 또 판매에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애써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과 그리고 제 앞선 책들을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도 상품이에요, 사실은. 네, 작품이면서 책은 굉장히 희한한 물품인 것 같아요. 작품이면서 상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용품이라고도 생각해요. 그 실용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뭐 그림이나 사진에 비해서 영화 뭐 이런 거 음악에 비해서 글은 정말로 이 이성과 이성, 지성, 감성에 이성과 지성과 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예술이 바로 네,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판다는 것, 독자분들이 내 글을 읽도록 책을 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글이 그 독자분에게 굉장히 이 직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밥을 먹었다라는 글을 읽으면은 그냥 입력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라는 자체가. 근데 밥을 뭔가 이렇게 먹고 있는 그림, 사진, 영화, 뭐 음악 이런 거는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글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다가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글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으면서 네, 앞으로도 글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책 출판을 또 기념해서 이걸 계기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구상들을 실현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어느 채널에서든 이 책과 제 출판사의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를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빨리 씻고 자서 내일이 아니라 이따가 우체국 가야 돼가지고
저는 내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하다고 생각했고, 내 청소년 시절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내 청춘은 정말 깜깜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까 시절은 정말 가련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 시집을 제가 내면서 제 시를 다시 쓰고 다시 읽으면서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귀하고 찬란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금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집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왜 소중한지 느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왜 나의 삶이 소중한지는 아마 어떤 설명문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라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의 존재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의 청춘이,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길 바라면서 일단은 이 시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시집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또 정리가 되면은 또 영상을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홍보해주세요. 내가 이 책 읽고 있다고 막 소문 내고 다녀주세요. 알겠죠? 알겠죠?